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오늘 99주년 3.1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인들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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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99주년 3.1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등 한인단체들은 오늘 오전 뉴욕 한인회관에서 공동으로 3.1절 기념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된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효성 총영사가 대독한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정신은 민주공화국으로 나가는 힘이 되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며 3.1운동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1운동이라는 이 거대한 뿌리는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이미 국민들 마음 구석구석에서 99년 전부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뿌리가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나무를 튼튼하게 키워낼 것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도 오늘 오전 한인회관에서 뉴저지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들이 함께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AWCA 재미경 사무총장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지역 정치인들의 축사에 이어 상록회와 재향 군인 회장이 만세 삼창을 이끌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추진해온 이민사 박물관이 오늘 공식 개관했습니다. 박물관은 과거 선조들의 이민 역사를 기록 보존하고 후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자료를 수집해 박물관의 위상을 갖춰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뉴욕 한인회관에서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개관식에는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 일레인 필립스 뉴욕주 상원의원, 박효성 뉴욕 총영사 등 다수 정치인과 한인 단체장들이 박물관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동포 사회와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며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후세로 하여금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50만 동포들께서 물신양면으로 저를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오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한인 이민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188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간을 테마별로 나눠 이민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 한켠에 배치된 위안부관에서는 위안부의 참혹한 역사를 보여주는 동영상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넋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앞으로 박물관 가이드나 한인 이민사 역사 자료 배치 등 박물관이 한인 사회의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7번 전철을 뉴저지주까지 연장하는 프로젝트가 또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맨하탄 종착역을 뉴저지 시카커스까지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7번 전철 노선의 뉴저지 연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항만청은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뉴욕 뉴저지 구간 대중교통 탑승객 수용 확대 방안들 가운데 하나의 옵션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7번 전철의 맨하탄 종착역을 현재 34스트리트 허드슨 야드역에서 뉴저지 트랜짓 시카커스역까지 확장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뉴욕과 뉴저지의 대중교통 이용객이 지금보다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7번 전철 연장 계획이 거론되긴 했지만 진전되지 못했는데 이처럼 공식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려면 300억 달러의 예산으로 뉴욕과 뉴아크를 잇는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가 완성돼야 하기 때문에 최소 2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열차는 패스가 유일하며 버스의 경우에도 맨하탄 포트 오토리티 터미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민 구치소 수감자에게는 정기적으로 보석 심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무기한 억류는 인간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가 3년 이상 보석 심리도 받지 못한 채 이민 구치소에 수감되며 2007년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유사한 처지의 수감자들이 참가해 집단 소송으로 확대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집단 소송의 상고심에서 6개월 이상 구금된 추방 재판 회부자에게는 자동적으로 보석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한편 이번 심리에서는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세멀 엘리토 주니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난민 심사나 추방 재판 대기자를 구금하는 것은 종적을 감추거나 범죄를 저지를 위험 없이 이민 당국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대표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며 이번 판결은 보석의 기회 없이 미국에서 범죄 혐의로 장기간 구금하는 것을 허용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험한 근거도 없이 사람을 무기한 억류하는 것은 인간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소송이 집단 소송으로서 타당한지도 항소법원이 검토하도록 했는데 만약 집단소송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수많은 수감자들이 구제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50대 교사가 교실에서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해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학교 총격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뉴욕시에서는 40여 건의 교내 총기 위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조지아주 델턴 소재 델턴 고등학교의 한 교실에서 권총을 소지한 교사가 교실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학교의 사회 과목 교사인 제시 랜덜 데이비스는 오후 3시 교실 문을 걸어 잠근 채 권총으로 총탄 한 발을 발사했고 출동한 경찰과 30분에서 45분간 대치하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교실에는 아무도 없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교사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일주 전 총격을 가하겠다는 위협이 교실 바닥에 쓰인 것을 학교 관계자들이 발견한 바 있어 경찰은 바닥에 쓰인 낙서와 교사의 권총 발사 사이에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플로리다 고교 총격 사건 이후 뉴욕시에서는 40여 건의 교내 총기 위협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도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수잔 와그너 고교에서 라커룸에 총이 있다는 학생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학교 폐쇄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날에는 브롱스의 크레스톤 아카데미에서 스냅챗을 통해 총격 위험 메시지가 전달됐으며 롱아일랜드3 응용과학고교에 재학 중인 16세 학생이 총기를 학교에 갖고 와 이용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리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업스테이트 뉴욕 포킵시 학군도 총기 난사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SNS에 게재되면서 어제 해당 학군 8개 학교가 모두 폐쇄됐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은행들이 지난해 전국 평균을 압도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한인은행들의 영업망 확대와 함께 한인사회의 경제력 신장에 따른 것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보험에 가입된 총 5,670개 은행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과 한인은행들의 실적을 비교한 결과 한인은행들의 자산, 대출, 예금 등 외형 성장세는 전국 은행 평균의 신장세를 압도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영업 중인 한인은행 10개의 자산 규모는 265억 4,816만 5천 달러로 2016년보다 7.95% 늘어나 전국 은행권의 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한미은행, 퍼시픽시티은행, 신한은행 아메리카, 메트로시티은행, 노아은행, 뉴뱅크, 뉴밀레니엄뱅크 등 7곳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인은행 10곳의 지난해 대출 성장률도 9.18%로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앞섰습니다. 예금 성장률도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6.21%를 기록했습니다.
한인은행 10곳의 지난해 말 기준 순이익 누계는 2억 7,742만 6천 달러로 2016년보다 16.47% 증가했습니다. 한인은행 관계자들은 지난해 신규 지점 오픈 등 영업망 확대, 서부 기반의 은행의 동부 진출, 한인사회 경제력 신장 등이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연방예금보험공사는 2017년 4분기의 은행 전체 순이익은 255억 달러로 2016년 같은 기간에 177억 달러보다 40.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스마트폰이나 크레딧 카드 등으로 결제 가능한 첨단 요금 결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당분간은 기존 메트로카드와 첨단 시스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MTA는 내년 5월부터 일부 전철역과 버스에 메트로카드를 구입하지 않고 데빗과 크레딧카드, 스마트폰 등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첨단 요금 결제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애플페이 등으로도 지불할 수 있어 MTA 산하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도 따로 티켓을 구입할 필요 없이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 말까지 전철역에 500대, 버스에 600대의 차세대 요금 지불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MTA는 기존 메트로카드 이용자들을 위해 2023년까지는 메트로카드로도 대중교통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여름부터 뉴욕시 페리에 새로운 노선들이 운영됩니다. 적절한 교통수단이 없었던 로우이스트 지역의 시민들의 출퇴근과 통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여름부터 로우이스트 사이드 루트와 사운드뷰 루트, 페리 노선이 새롭게 운항될 예정이라고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 두 개의 새로운 페리 노선을 위해 로우 맨해튼의 콜리어스 훅 파크 지역에 새 선착장이 건설돼 올해 여름 개장되며 퀸즈와 사우스 브롱스, 로우 이스트 사이드, 어퍼 이스트 사이드 지역으로 통근하는 뉴욕 시민들의 통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로우이스트 사이드 지역의 시민들에게 적절한 교통수단이 없었다며 시민들의 출퇴근과 통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NYC 페리의 새로운 노선들은 로우이스트 사이드 노선의 경우 맨해튼 월스트리트, 피어 11, 로우 맨해튼의 콜리어스 훅, 스타이버슨트, 이스트 34 스트리트,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를 연결하게 되며 연간 이용객이 약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운드뷰 노선은 브롱스와 이스트 90 스트리트, 이스트 34 스트리트, 맨해튼 월 스트리트, 피어 11 구간을 운행하게 되며 연간 약 40만 명의 이용객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건물의 비상계단이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계단에 대한 안전검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호에서 길을 가던 시민의 머리 위에 비상 계단이 떨어져 사망한 사건 후에 팍스뉴스가 맨해튼 헬스키친 지역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5곳의 비상 계단을 조사한 결과 모두 위험 수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식 상태가 심각하며 일부 계단은 건물 외벽에 고정돼 있지 않아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붕괴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팍스뉴스가 3일날 민원 신고에 접수된 비상 계단 관련 민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개월 동안 약 1,700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팍스뉴스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6층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는 5년에 한 번 비상계단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5층 미만 건물은 이 검사 규정마저도 적용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5층 미만 건물의 비상계단은 안전검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소호 사고 당시 숨진 사람은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가든스리에 사는 리처드 마치아트로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뒤 숨졌습니다. 또 마치아트 외에도 한 20대 여성이 추락한 비상계단 잔해물에 맞아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제한속도 정책을 도입합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오늘 최근 실시된 LA 교통국의 차량 속도 조사 결과에 따라 LA 시내 71개의 도로의 제한 속도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A 한인타운 내 팔가와 버질 애비뉴, 라브레아 애비뉴와 파운튼 애비뉴 등 도로 45곳의 제한 속도는 최대 10마일 하향됐으며 이외 도로 26곳은 5마일 상향 조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세티 시장은 LA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며 새로운 제한 속도 정책으로 주민들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새 제한속도 정책은 LA시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비전 제로 프로젝트의 하나로 LA 경찰국과 협력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LA시가 40년 만에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유치에 나섰습니다. LA시 의원은 오늘 LA 다저스의 2020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유치를 위한 발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LA시는 올스타전을 주최하기 위해 필요한 도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저스 팀은 올스타전 유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인 $10만 달러를 LA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길세디오 LA시 의원은 올스타전 장소를 물색하기 위한 MLB 관계자들의 방문을 앞두고 이 같은 발의안은 유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발의안에 따르면 MLB 올스타전을 주최한 도시들은 평균 $8,94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데이드 퍼블릭 스쿨을 이끌고 있는 엘버토 카벨호 학군장이 차기 뉴욕시 신임 교육감에 임명됐습니다. 카벨호는 파리니아 교육감의 뒤를 이어 올해 9월 학기부터 뉴욕시 공교육을 책임지게 됩니다. 물리 과목 교사로 교계에 발을 들여놓은 카벨호는 지난 2014년 플로리다 올해의 학군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테데스코 뉴저지 버겐 카운티장이 어제 신년 인사를 통해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절감을 통해 재산세를 줄여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교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교육에 집중할 것을 밝혔고 그 외에 재향군인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원과 휴양시설 등의 확충 계획도 밝혔습니다. 레코드지에 따르면 뉴저지주 교통국이 주의회에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레코드지가 보도했습니다. 교통국은 또 지난 5년 동안 25개 타운 77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를 시범 운영한 결과 차량 충돌 등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평가서를 첨부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ACT 시험의 답안지 수백 개가 운송 도중 사라져 해당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애틀란타 인근 캅 카운티의 라시테 고등학교에서 ACT 시험을 본 학생들의 답안지 220개가 페덱스를 통한 운송 도중 분실돼 해당 학생들은 SAT 시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4일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며 비가 온 후에 밤에는 눈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43도, 섭씨 영상 6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33도, 섭씨 영상 1도. 토요일은 바람이 부는 날씨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 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